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진행을 맡은 배상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는데요. 출마의 변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 중구, 옹진군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택상 후보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신뢰에 의해서 동구청장에 당선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앙정치의 입법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싸우고 막말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 어렵게 살아왔지만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후보님 1분 다 됐습니다. 자, 후보의 핵심 공약을 아는 것이 선거에서는 중요한데요. 첫 번째 대표 핵심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인천공항에 항공 정비단지, MRO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항공기가 있다라면 많은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세계적으로 5번째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항공이 많은데 자동차가 많은 곳에는 정비공장이 필요하듯이 인천공항에도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O 단지를 만들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넓혀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가 항공이나 이런 분에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님 다음으로 두 번째 핵심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같습니다. 예, 강화의 문화재를 규제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는 인천과 좀 다르고 또 인천은 서울과 다릅니다. 서울은 문화재 규제가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200m를 규정하고 있고요. 강화는 500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500m는 인천과의 차이점이 300m가 차이 납니다. 때문에 주민께서도 500m는 지나치니까 인천과 200m 똑같이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산 가치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면 문화재 규제를 200m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 의회와 협의를 진행했고 인천시 의회에서도 500m와 200m 차이는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 때문에 그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이 꼭 이행되길 바랍니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양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수건인 내양 재개발 사업과 계양 창조도시 재생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쇠퇴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죠. 인천 내향을 세계적으로 좀 아름다운 미항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세계 열강들의 군함들이 모여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곳이 지금은 40년 전에 인천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구로서는 이제 다 수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항구를 돌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10년 전부터 이곳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1부두에부터 8부대까지 있는 곳을 1부두와 8부두는 이미 물류회사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2부두부터는 2부두와 7부두까지는 그대로 물류회사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2부두를 나갈 수 있게 먼저 내보낼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고 돈을 들이지 않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그 열강들이 우리 앞바다에 군함들이 있는 것처럼 그 군함이 우리 바다에 떠 있도록 하여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민들의 영상을 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저 결혼을 하기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주택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엄두가 안 납니다. 이에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을 위한 정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결혼 문제라면 모든 청년들의 고민일 겁니다. 특히 주택 마련 문제가 가장 고민인데요. 주택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방금 말씀한 그 젊은 친구의 참 공감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인천시의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그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대한민국 내에 어린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앞으로 인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당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들을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전철 길에 그 위에 아파트를 공공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대출을 정부에서 무료 대출로 20년, 30년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급한대로 재개발 지역에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지역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본인 학교조차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실정인 건 다 알고 계시죠? 학교 신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편안하게 여유 있게 놀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공간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건설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중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이 더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부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학부모님의 질문에 동의합니다. 영종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급속히 늘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중투심에서 4번씩이나 부결이 났습니다. 학교 증설 문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종도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아주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중투심에서 4번을 배제시킨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우리 인구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9만 4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바라볼 때는 학교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루에 120명씩 늘어나는 인구가 그거를 계산한다면 앞으로 3년 후 정도면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35명이 적정 인원인데 45명 이상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학교 문제를 해결해서 증서를 꾀하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강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3연육교와 수도권 환승 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영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선 올해 꼭 제3연육교 착공이 필수적인데요. 게다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환승 할인도 영종만 제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제3연육교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3연육교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남청라서부터 신월 IC까지 지하 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럼 기존의 제3연육교와 지하 고속도로가 연결되려면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토교통부는 교통부에서 지하 고속도로는 그냥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제3연육교는 기존의 안대로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영종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80km의 도로가 그 예정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연기된다는 설은 진실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로 믿어줬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은 인구가 급증하는 데다 인천국제공항까지 있지만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상황 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더욱 그러한데요. 이에 대한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종도 국제병원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영종도 주민들께서 아주 수건 사업입니다. 근데 영종도 국제병원이 만들어지기에는 인구가 보통 민자가 들어온다라면 30만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10만이 안 되고 9만 4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민자 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관문인 인천공항 종합병원이 필요성에 이번이 대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관문에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대두됐습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공공성의 우리 의료기관 전문기관으로 종합병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세계적으로 우리 의료 관광 앞서가는 대한민국에 증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대한민국에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경제적 효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화군의 교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화군은 열악한 교통 여건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제시해 주시죠. 강화군 교통해법은 제일 좋은 것은 전철,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철도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이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강화에서 계양까지 고속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제일 빠르게 우리 강화 군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강화에서 서울까지 직행버스를 좀 넓혀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에서 인천까지 직행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버스를 먼저 넓혀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교통 문제 좀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철이 강화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강화의 정비 창고까지 만들어서 우리 전철이 그걸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화의 일자리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인천에서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인데요.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일자리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강화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의 문제 때문에 젊은 분들이 다 도시로 이주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통 문제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좀 원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종에서 강화까지 평화대교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인터넷 회사인 다음이 제주도에 본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들이 다리가 놓아진다라면 인천에서 강화까지 20분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용한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평화의 대교를 제일 빨리 급선무로 만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기업체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옹진의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입니다. 섬지역 주민들은 가장 불편한 사항이 내륙으로의 교통인 배편과 연도교 같은 다리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방안엔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섬 주민들이 안개가 짙은 안개가 있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무슨 천재지변 폭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결항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용하면서 많은 결항 때문에 고생한 적도 많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편이, 현재 다니는 배편이 2,000톤, 제일 큰 것이 2,000톤급이 있습니다. 근데 2,000톤급이 아니고 이제 한 3,000톤급 이상의 배가 있어야 주민들이 좀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편리해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섬에 관광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한데, 큰 배를 운영하는 운송사들이 돈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이너스를 봐가면서 배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준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약을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께서 앞으로
편하게 이용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광을 함으로써 우리 옹진의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옹진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옹진군이 서해오도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열악한 섬 지역 도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엔 어떤 게 있을지 답변해 주시죠. 섬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지요. 섬 지역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의 특성에 맞게 섬에서 나오는 어족 자원들을 상품화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경제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발전기금이 약 9,800억 정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약 4,5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그 섬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또 이런 주민들이 그 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해상미화원 제도를 또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중구 강화 옹진 주민 여러분, 저 조택상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뭐 그럴듯한 이슈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주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 강화 옹진 화려한 공약 뒤에 슬쩍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 앞에서 낮고 겸손한, 하지만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롭게 길을 만들어갈 조택상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의 초청대담을 마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